홀리몰리, 이 오빠야도 역시나 주짓대로였습니다. 근본 래퍼 위즈 칼리파가 주짓수 경기를 곧 갖는다는 소식입니다. 그의 첫 주짓수 경기라네요. 위즈 칼리파 하면 유명도로는 탑티어가 아닐까 싶은데요. 찰리 푸스가 다 부른 것 같지만 그의 대표곡인 See You Again은 첫 소절만 들으면 다 알 만큼 알게 모르게 우리는 칼리파의 노래에 들었었죠. And I'll tell you all about it when I see you again.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주짓수를 한다니 괜시리 플레이리스트에 그의 노래를 추가하게 됩니다. 경기는 도복 매치로 6분이 넘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칼리파는 2017년 마차도 아래에서 주짓수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훈련을 했던 그지만 대회를 나가본 적은 없다죠. 그의 경기는 하이롤러즈 이벤트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련 소식이 하이롤러즈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려졌고 칼리파도 댓글을 달았군요. 미국에서 위즈 칼리파가 래퍼 주짓대로로서 소식을 전했는데 영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영국에도 근본 래퍼가 있죠. 바로 타이니 템파입니다. 이 오빠도 주짓수를 하죠. 플레이리스트에 추가할 가수가 한 명 더 생긴 겁니다. 오늘부터 제일 좋아하는 래퍼는 위즈 칼리파와 타이니 템파입니다. 암튼 그렇습니다. 10년도 전에 리튼 인 더 스타즈로 대중들을 휘어잡던 타이니 템파는 이제 경기에서 상대방을 휘어잡는군요. 그래플링 인더스트리즈 BJJ 토너먼트 블루벨트 디비전에서 그의 모습이 발견되었거든요. 나이지리아계 영국인인 타이니 템파는 수천 곡을 UK 차트에 올려 영국을 대표하는 래퍼가 되었습니다. 2012년 런던 하계올림픽 폐막식 공연에서도 그를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수년간 주짓수 훈련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 대회 참가 전에 블루벨트로 승급했다고 하네요. 이제 한 명 남았습니다. 국한의 현애. 그 형님이 주짓수를 시작해서 주짓수 라인 옷이나 뭐든 하나만 만들면 게임 끝인 겁니다. DM 주세요. 국한의 현애 형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축하 널러리. 잘 나가다가 요즘 안 풀리고 있는 호돌포 비에라 형이 부활했습니다. 다들 믿고 계셨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레슬링 베이스의 자신보다 어린 코디 브런디지를 맞이해서 타격에서는 무척이나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태클도 마음 같지 않더라고요. 셀프 가드로 가다가 다시 일어서기도 했고요. 강력한 한 방에 다운이 되어버려서 UFC에서 하프 가드를 잡다가 구타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하프 가드는 주짓수에서만 해야 하는가 봅니다. 그렇게 맞고 있다가 끝없는 집념의 결과로 그라운드로 데리고 갔지만 아쉽게 1라운드는 그렇게 끝이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뭔가 찝찝한 마음으로 시작한 제2라운드 타격으로 안되니 태클을 계속 시도하는 호돌포 아저씨. 이런 그에게 코디 브런디지가 길로틴을 선사했습니다. 얼굴이 새빨개졌지만 그래도 주짓대로인데 길로틴에 당하면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잘 풀어내고 자신의 쇼타임을 알리는 호돌포였습니다. 바로 암 트라이앵글을 시도하더라고요. 어깨를 완전히 먹어서 이거 100% 끝나겠구나 싶었는데 어머? 탈출을 성공했네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시도하는 호돌포. 아마 이번 기회를 놓치면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죽을 힘을 다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 얻어내는 탭. 최강 주짓대로다운 승리를 가져가는 호돌포였습니다. 축하 널러리. 이번에 호주 스트릿 브랜드 스트릿 X와 B팀의 협업 제품이 드랍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크레이그 존스가 호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화보 촬영과 세미나를 겸하기 위해서였죠. 사실 제가 정말로 갖고 싶었던 품목은 삼보이즈 페이크 티셔츠였는데 세미나를 참석한 이들에게만 판매가 되더라고요. 이 말은 크레이그 존스가 이슬람 마카체프를 상대하는 볼카노프스키의 그래플링 코치로 있을 때 한 팟캐스트에 나가서 말했던 말로 큰 화제가 되었었죠. 예전에 하빕이 삼보가 쉬웠으면 그건 주짓수라고 불렸을 거다 라고 적혀있던 티셔츠를 입은 게 생각나고 좋더라고요. 암튼 이 화보 촬영에서도 유쾌한 또라이 짓을 하는 크레이그 존스입니다. 메이킹 필름이 뒤에 나오고 있죠. 어마어마합니다. 라인업은 래쉬가드, 쇼츠, 티셔츠, 그래플링 쇼츠, 스웨셔츠, 삼각 수영복 등인데 티셔츠는 이미 다 팔렸더라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스트리엑스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삼각 수영복이 땡기네요. 아마 사면 우리 어머니한테 등짝 각이겠죠? 축하 널러리. 제가 생활 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핑계로 유튜브를 제작하지 않고 있을 때 매우 흥미로운 경기가 열렸습니다. 도핑 테스트 실패 경력이 있는 두 경력직 카이난 두아르테와 미카 갈바오가 붙은 것인데요. 여기서 카이난 두아르테가 어처구니가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와우. 명확한 리리핑이죠. 페남에도 얼굴을 보지 않더니 노기에 푹 빠져 규칙을 깜빡했나 봅니다. 블랙벨트에 세계 챔피언을 기, 노기, ADCC까지 다 거둔 전설인 카이난 두아르테에게도 규칙이 헷갈리나 보네요. 노기와 기를 모두 수련하는 이들에겐 충분히 규칙이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만든 규칙이지만 한번 다시 통일성을 논의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경기가 중단된 이후 미카가 한동안 아픔을 호소했는데 크게 문제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미카가 등장하는 씬을 보셨나요? 카이난과의 대결의 등장씬은 아니었고요. 옥타비오와의 대결에서였는데 사실 경기보다 등장씬이 더 재밌었어요. 한번 같이 보시고 오시죠. 시청 포인트는 어색한 미카의 움직임, 당황하는 상대방의 표정입니다. 그렇죠. 이런 매치를 저희가 원했던 겁니다. 간만에 원 챔피언십에서 재미난 매치를 성사시켰습니다. 현재 가장 핫한 영 그래플러라고 하면 케이드 루오토르를 빼놓을 수 없겠죠. 현재 원 챔피언십 그래플러 챔피언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그는 지난 경기 이후 타미 랭가커를 콜아웃했습니다. 루오톨로가 말하길 작년 ADCC 애프터 파티에서 반장난으로 매치에 대한 이야기가 서로에게 오갔다고 하네요. 노르웨이의 대표 그래플러가 천재 그래플러를 만나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정말로 기대되는 바입니다. 이 둘의 대결은 현지 시간 기준 6월 9일 금요일 8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결과가 어떻든 ADCC에 버금가는 재미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네요. 원 챔피언십이 요즘 일을 참 잘하네요. 이 포스터를 보세요. 포스터도 심상치 않게 뽑았잖아요. 미워할 수 없는 어그로 대장 콜비 코빙턴이 블랙 배트를 허리에 둘렀습니다. 사실 콜비 코빙턴은 예전에는 현재의 이미지가 아니었죠. 너무나 인기가 없다 보니 어그로를 시작했고 현재의 캐릭터를 갖게 되었습니다. 어그로를 끌어야만 하는 그러한 숙명을 가지고 있는 저로서는 여러모로 동질감을 느끼는 인물이죠. 언제나 환상적인 그래플링을 보여주는 콜비 코빙턴이기에 그의 블랙벨트에 대해서 이견을 말하는 이는 없을 겁니다. NCAA 얼 아메리컨을 2번이나 차지했었던 그였습니다. 우스만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호르의 마스비다를 꺾고 레온 에드워즈와의 대결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그이죠. 그의 블랙벨트 소식은 당사자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알려졌고 사람 좋은 미소를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소 어그로꾼에게는 기대할 수 없던 거죠. 다 먹고 살기 위해 하는 거라니깐요. 세미나 참가 비용이 1인당 250불에 빛나는 니콜라스 메레갈리는 역시나 기가 마음에 드나 봅니다. 후즈 넘버원 18에서 그의 기매치가 성사되었거든요. 사실 이 매치는 성사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았다고 하네요. 그를 상대할 파트너를 구하는 게 쉽지 않았나 봅니다. 그렇게 어렵게 구한 상대는 바로 페드로 마리뇨이죠. 페드로도 기 노교에서 모두 쟁쟁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은 그의 커리어 하이를 보여주었죠. IBJJF 주최대회에서 그의 실력은 빛이 났는데요. 월드 챔피언십 노기, 아메리칸 내셔널스에서 우승을, 팬 챔피언십에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요즘 슈퍼파이터들이 다 노기로 치러지는데 기로 치러지는 만큼 매우 재밌는 경기가 이뤄지길 기대해봅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기 매치가 계속 성사될 테니까요. 이 둘의 경기는 현지 시각으로 5월 18일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제고 카우치 경기도 예약되어 있으니 꼭 챙겨봐야겠네요. 구독하시고 주짓수 이야기 함께 나누시죠.